거침없고 리얼한 지역 이슈 한판 승부 리얼 토크 한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뜨거운 이슈를 한판 승부로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리얼 토크 한판 김태중입니다. 오늘도 김정원 기자님, 최용현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바로 게스트를 모셔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청주 3당 지역위원장 정정순 위원장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환영합니다. 예. 그동안 낙선하신 분들 몇 분 왔다 가셨죠? 예, 들었습니다. 다들 우울하셨는데 도전하신 자리 이상의 뭔가를 또 얻으신 것 같아요. 이광희 전 도의원 나왔었고, 예. 그런데 사실 궁금했어요. 이제 선거 이후에 갑자기 조용해지니까 어떻게 지내시는가 하고 잘 나오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본격 토크를 들어가겠습니다. 정정순 근황 토크입니다. 출발해 보겠습니다. 사실 청주시장 후보로 출마를 하셨다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어쨌든 당내 경선에 선을 넘지를 못하셨어요. 네. 낙천 이후에 어떤 생활들을 좀 하고 계신지 우선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그 대학을 보거나 어떤 시험 또 승지에 누락된 적은 있었지만 예. 실제 이런 선출직으로 출마했다가 낙천된 적은 없었습니다. 네. 사실은. 네, 처음. 근데 이게 생각보다 아프더라고요.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한 번 더 총 맞은 것처럼 정말 시련을 갖고 계시군요. 왜냐하면 이제 다른 것은 무슨 뭐 자기의 실력이 없어서 아니면 뭐 여러 이유지만 이 선거라는 건 돈, 시간, 열정 이 모든 게 복합돼서 그렇죠. 최선을 다했는데 그렇죠. 여기에서 모든 걸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되니까 이건 완전히 이제 진공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생각보다 아픔이 참 컸다. 아니, 사실은 위원장님 그 선거에 나가면서 떨어질 거를 예상하고 나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로 잘 될 거다라는 생각들이 물론이죠. 저 역시도 그랬고 또 청주시라고 하는 상황이 정치 상황이 현직 시장의 어떤 재판으로 인한 어떤 직위의 당선 무효형이란 그런 현직 시장이 없는 그런 측면 예. 또 새로운 정부의 탄생 이런 복합되다 보니까 예선이 본선이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어쨌든 당시 한범덕 후보하고의 경쟁 구도 상에서 조금 어렵지 않겠냐 이런 예상도 아니 초기에는요. 많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초기에 한범덕 시장께서 출마한다는 입장을 정확하게 밝히시지를 않았어요. 예. 또 일부 지인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출마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했고 많은 분들이 한 시장께 가서 여쭤보면 그분이 정확한 답을 안 했어요. 뭐 두고 보겠다. 아니면 출마를 안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물론 뭐 그것도 전제로 깔려 있었고. 근데 덜컥 출마를 하셨네요. 예, 또 하나는 현직 시장으로 재임하다가 재선에 실패하셨던 거거든요. 그렇죠. 솔직히 보면.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다시 국회에 도전했다가 그 시장 자리를 또 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모양새가 좋지 않아요. 예, 그렇게까지는 안 하실 수 있다는 얘기들을 하셨고. 그럼 현재도 지금 그 모양은 별로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아니 처음부터 이제 만약에 아니시고. 처음부터 한 시장께서 나는 청주시장으로서 당당히 내가 한 번 더 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표했다면 그 당시에 저의 생각은 조금은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예. 그 한 시장님께서 일찍 정치적인 선택을 했다고 하면 우리 전 부지사께서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른 선택에 자유한국당도 포함되어 있던 건가요? 아마 뭐 여러 가지 변수도 있겠지만 아마 출마를 하지 않는 쪽으로 하지 않았을까. 정치권에 아예 안 들어오는. 예. 어쨌든 지금 뭐 정치에 이제 발은 들여놓으셨고 돌아설 수는 없고 직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뭐 지역위원장도 활동하시죠. 예, 정치적으로 뭐 어떻게 보면 첫 번 도전에서 아주 뭐 큰 시련을 뭐 이제 겪고 계신데 그러니까 요즘 활동은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우선은 제가 5월 9일 날 이제 경선을 마치고 6월 13일 날 선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선거 과정에서 일부 이제 뭐 지사님 캠프에서 일부 또 조금 활동도 도와드린 적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7월이 되니까
마침 상당구 지역위원회에 그 이제 공석이 지역위원장 공석이 돼서 예. 그 공모가 된 거예요. 아하. 그래서 저는 이제 한동안은 정치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 시민 선택을 못 받았으니까. 예. 그러던 차에 많은 주위의 분들이 그동안 쌓은 노력이라든지 또 시민의 사랑을 받았지 않느냐. 34% 가까이 많은 시민들이 당신을 지지했고 많이 했는데 이걸 이 시점에서 놓아버리는 것은 안 된다. 어차피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주변에 누군가는 그럼 자꾸 이제 정치 좀 하셔야 그렇죠. 부추겼다는 저를 말씀이시네요? 이제 저를 위해서 저 성원을 해줬던 분들 또 저와 함께 뜻을 같이 해서 해줬던 분들 어차피 정치에 입문했으면 시장이 됐든 또 하나 국회가 됐든 어디든 가서 일을 하라고 한 것인데 이거는 지역위원회 공모라도 해봐라. 제가 전에 듣기로는요. 예. 진정한 우군과 진정한 측근들은 자꾸 정치를 하라고 하지 않는데요. 누구한테 전화드렸냐면요. 최용현 변호사님한테 전화드렸거든요. 진짜 측근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지역위원장으로서의 고민도 있을 텐데, 그죠? 뭐 돈도 필요할 테고, 뭐 애경사도 법적으로 챙기지 못하게 돼 있는데, 사실 그런 게 가장 딜레마일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아니 저는 저 당초에 지역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해서 사실은 정부 여당 또 정치 1번지 상당구의 지역위원장 갖는 의미는 대단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역위원장이라고 하면 사무실도 낼 수 있고 일정 부분 후원회도 만들 수 있고 네.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알았어요. 예. 그렇게 그런데 알았어요. 가서 지역위원장 맡고 관련 법을 챙겨보고 하다 보니까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못 안 두게 돼. 되는 거예요. 사무실도 없고 그렇죠. 사무실도 못 두게 돼 있고 후원금도 전혀 한 푼도 그러니까 못 그 받게 돼 옆에 있고. 계셨던 측근들이 그 측근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가만히 그럼 있는 어떻게 거예요. 활동을 하는 거냐? 이게 이제 답답하더라고요. 사실은 그 상당구라는 지역이 우리 청주시에서 유일하게 그 원외지구당 위원장이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한 시장이 이제 되면서 그 공석이 됐는데 민주당 그 밑에 있는 민주당 많은 정치인들이 그 자리를 많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선배 도의장하고 유행열 전 행정관, 그다음에 김영근 가스안전공사 사장 같은 분들이 이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는데 더 있죠. 근데 이분들이 노리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 공석을 그대로 놔두기를 원했고 네. 그런 분도 있고 아하. 또는 자기가 하겠다는 분도 있었고 예. 그러니까 지위 때문에 못하니까 공직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 자리를 그대로 두거나 자신도 하고 싶다고 하는데 의외로 단수 추천이 됐습니다. 예. 민주당 지역의 정치인들 사이에서 불만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지역위원장 공모는 이제 중앙당이 직접 했고요. 그 지역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이 중앙당에서 직접 내려와서 지역 여론을 충분히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많은 지역 내에 상당구에 있는 몇몇 분들이 직접 면담을 하고 또 중앙의 조직강화 특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최고위원회 인준을 거쳐서 당 대표까지 이제 결재가 나서 이제 선임이 된 걸로 보고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에서 공정한 절차와 지역 여론 민심을 충분히 감안해서 결정을 한 거라고 보기 때문에 크게 그의 반발은 없었고요. 다만 일부 도내에서도 충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5분이 지역위원장 공부를 했는데도 그 당시에 선정을 안 했어요. 네. 그렇다면 중앙당에서의 이러한 그 지역위원장 결정의 과정이나 절차는 상당히 신중했다. 또 충분히 2020년 총선에서의 경쟁력도 감안해서 선정을 했을 것으로 저는 충분히 생각이 돼서. 그러니까 이제 그건 위원장님이 당사자니까 그런데 상대 쪽은 아니야. 당내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걸로 보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지역위원장 공모하기 전에 몇몇 분들한테 솔직히 여쭤봤습니다. 제가 지역위원장 공모를 하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시장 경선 과정에서 이제 충분히 이제는 대비를 했고 시민들과 당원들에게 한번 보여줬으니 이제는 지역위원장 공모를 해도 되겠다. 괜찮다. 예, 이런 식의 얘기를 들어서 제가 사실은 공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조금씩 불만이 있더라도 절차상의 하자는 전혀 그렇습니다. 없다. 절차나 아니면 그 시장 경선 과정에서 보여줬던 저의 진실성, 전략공천도 아니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저 경선에 뛰어들었던 무모함 내지는 순수함이 우리 당원들의 비치기에는 저 친구가 그렇게 무슨
가식이나 예. 뭐 이런 걸 가지고 한 건 예, 아니라 변호사님. 제가 뭐 이왕 자랑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경선에서 차점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2등. 예. 2등 한 사람 중에 득표율이 제가 최고 득표율. 거의 34%가. 결과적으로는 전혀 별로 의미가 아니, 그래도 변호사님 그래도 말씀 그것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아마 무슨 얘기를 더 이번에 여쭤보려고. 상당구 지역위원장 공모는 우리 정 위원장님한테 하늘이 내려주신 기회 같아요. 아, 예. 어떤 분들은 공직에 있어서 출마 자체를 못하고 도전 자체를 못하거나 그렇죠. 어떤 아예 분은 안 개인적인 문제로다가 도전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거나 해서 오직 우리 정 위원장님을 위한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게 세팅이 제대로 됐다. 이 경선에 쥐고 난 다음에 불과 2달 정도의 그런 공모전을 거쳐서 지역위원장이 됐다는 거죠. 그게 그런 시기도 어떻게 딱 맞으니까 그렇지 이 공석으로 있을 수 있기도 어렵지 그게 않습니까? 과연 우연일까요? 혹시 하늘이 준 기회를 누군가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았나? 이거를? 중앙에 만들었어. 혹시 든든한 자, 그러면 것들이 있지 오늘 않을까? 일찌감치 총선 출마, 정정순 전격 해부 이렇게 잡아봤는데 지역위원장의 이제 역할을 맡는 것은 다른 말로 총선 출마를 기정사실화 한다 이런 얘기로도 사실은 이제 빗대어서 많은 해석들 하고 그러는데 관련해서 좀 여쭤보면은 지금이니까 또 이런 질문을 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 6.13 지방선거에 청주시장에 나가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사실은 총선을 대비한 거 아니냐. 일각에서는 이런 궁금증도 많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은 그 시장은 제가 잘할 수 있다. 네. 잘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예, 솔직히. 예. 다만 이제 어느 한켠에는 정치인이야 정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같잖아요. 시장이나 국회의원이나. 예. 그러나 제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은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 비중을 뒀던 거고. 당시에는 총선은 총선은 전혀 생각을 안 했습니다. 청주시장에만 사실, 올인하겠다. 청주시장으로서 제가 역량을 발휘하고 뭔가 정말 초석을 만들어서 청주에 사실 팬된 현안이 많습니다. 예. 지금 시점에서 해보려고 했던 거지 그건 미리부터 뭐 국회를 염두에 두고 나왔다. 아마 그런 생각까지는 안 했습니다. 총선 내부 문제부터 좀 정리를 예. 해볼게요. 예. 일단은 뭐 청주의 4개 지역구 중에서 아직은 유일하게 원외 지구당 위원장이시잖아요. 나머지는 다 현역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계시고, 예. 지역에 있는 민주당 출신 정치인들로서는 그 지역에 항상 도전장을 내밀 그 후시탐탐 노리면서 도전장을 내밀 수 있는데 예, 뭐 예. 장선배 도의장이나 유행열 전 행정관이나 아까 뭐 김형근 사장이나 가스연구소 사장, 아니면 연철음 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이 항상 도전을 하는 거고 이젠 수성의 입장이 되셨어요. 나름의 무슨 전략 같은 게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도전보다는 수성이 좋잖아요. 이제는 이제 저는 제도권 내의 지역위원장이라는 책임자로 이제 인정을 해준 겁니다. 그것도 예, 중앙당에서. 그렇죠. 과거 시장 경선 때는 말 그대로 외곽에서 그저 열정만 가지고 했다면 이제는 저는 여기서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제가 시장 경선 과정에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당내의 경선은 아름다운 경선을 해야 되겠다. 만약에 한다면. 한다면. 예. 만약에 경선을 안 하는 게 좋고 경선을 한다면 그 경선은 정말 오히려 당내에서 분열하거나 이걸 화합을 깰 이런 정도의 경선을 해서는 오히려 본선에 가서 오히려 질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저 경선에 진 저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내가 다시 무소속이라도 출마하겠다는 그런 이런 전례는 일이 많았죠. 나와서는 안 된다는 예. 거죠. 페어플레이를 하고 싶어요. 근데 수성하시는 분들은 다 저렇게 얘기하시지. 도전할 때는 막 저기 하시다가 아니, 근데 수성을 하신 다음에 이제 예. 수성을 하신다면 또 이제 나중에 이제 총선에 나가시게 되는데 된다면. 그럼 예. 산 넘어 산이거든요, 사실은. 정우택 현역 의원 계시잖아요. 도지사 출신에다가 사선 의원이고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될 정도로 이렇게 막강한 의원인데 승산은 있으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상당구는 청주시의 정치 1번지고 청주 시민의 자존심이에요. 사실은 상당구 지역위원장 맡아보니까 상당구의 민주당 당원 많은 분들이 자존심이 상해 계신 거예요. 유독 4개 청주 지역위원회 선거구 중에 상당구만 오랫동안 이제 8년
가까이를 사실은 그 지역위원장 민주당 누구였죠? 그분이 8년 동안 뺏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데 아까 이제 정우택 의원님 뭐 예. 제가 지사도 모셨고 훌륭한 분이고 정치인으로서는 성공하신 케이스지만 예. 역대 상당구를 보면 구천소 의원님이 재선, 홍재영 의원님이 3선, 다시 정우택 의원님 지금 재선이고 총 4선이시거든요. 예, 그래서 합치면 그렇죠. 예, 결국 어느 일정한 어떤 패턴에 의해서 바뀌어 왔다는 거죠. 여야 바뀌면서 사실은 이제 이 자유한국당 새누리 시절에 정우택 의원이 재선을 하신 거고 예.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으로 새로운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이제는 바뀔 그런 시점에 와 있다는 거기 때문에 시점에 예. 딱 그때 정정순이 있었고 그렇죠. 이게 이제 딱 그 시점에 맞게 왔고 역대 그 상당 지역위원회를 맡은 선배 정치인들을 보면 그런 패턴 하에 움직였다고 하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바로 그 시점에 와 있고 사실 이제 정우택 그 전 최고위원이고 지역 국회의원님이시지만 이제는 이 지역에서보다는 더 큰 뜻으로 인해서 아마 안 나오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러니까 안 나올 수도 있다고요? 그런 뭐 쉽게 얘기하면 뭐 후배한테 물려주고 예, 더 큰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예, 하실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 아마 정우택 의원님이 상당히 뭐 공무원할 때 뭐 이렇게 챙겨주기도 하고 아마 특별히 많이 챙겼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들었는데 좀 섭섭해하시는 부분이 이제 제가 들리더라고요. 훌륭한 선배 정치인이고 제가 모셨던 그분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존경하고 존중하고 아마 그분을 하는 것 하고 이런 정치인으로서 예. 정치인으로서의 이제 경쟁 구도에 있는 거하고는 또 저는 별개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후배 정치인을 위해서 총선에 안 나오겠다 그러진 않으실 거. 아니 근데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예. 사실 정우택 의원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사실 뭐 중진이잖아요. 중진이고 뭐 이제 당의 원내대표도 했고 근데 어떻게 보면 같이 근무하던 그 이제 어떻게 뭐 공무원 후배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런 분이 정치 신인이 와가지고 도전장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맹랑할 겁니다. 사실 까다롭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정 위원장님 같은 예. 경우는 아주 좋은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 지역인 정우택 의원 보고선 더 좋은 자리 가시죠 하면서 무혈 입성하시는 좋은 아주 꿈과 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사실은 더 큰 혹이 또 따라오고 있습니다. 정우택 의원이 떠날지도 여부도 이제 불명하지만 하지만 더 큰 혹은 뭐냐면 이 자리에 김종대 의원이 출석하셔서 초대를 나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김종대 의원님 특별한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 아시죠? 네, 예.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상당부에 출마한다. 그리고 또 하나 민주당의 양보를 받을 자신이 있다. 저는 민주당에 재차 요구하는데 제가 개혁 후보로 나갈 때는 후보를 양보하십시오. 공천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 그게 그 당에도 도움이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된다면 맞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직접 들었죠. 그렇게 된다면 진보 개혁 세력이 분열될 수 있고 나중에 총선에다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 이거는 산 넘어 산이 아니고 그냥 계속 산이네. 이제 제가 이제까지 정치인으로서 짧은 생활을 했지만 분명한 건 민심은 천심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당락의 결정은 하늘에서 내려준다는 게 민심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건데 앞으로의 정치는 무조건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시대도 지났다고 보고 있고요. 상당구나 청주의 정치 지형을 봐도 옛날에 정말 홍재영 부총리님 처음 나오셨을 때 떨어지셨거든요. 예. 또 정우택 우리 전 의원님도 예를 들면 떨어지고 현직 지사에서도 또 재선에 실패하셨던 이런 정말 우리 청주 시민들, 도민들의 이 정치 수준이나 역량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인이 나와서 믿고 뭐 중앙에서 가닥 이런 건 통하지 않고 오로지 청주 시민들의 정말 진심 어린 바닥, 진심 어린 시민들의 득인심을 하지 않는 한 그런 식의 어떤 도전장을 내서 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절대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는 중앙에서 이렇게 디자인하지 않으면은 경쟁을 한다면 지역에서 경쟁을 한다면 충분히 이길 자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우택 의원님과는 해볼만 한 거고 김종대 의원님은 택도 없다 이런 얘기를 지금 돌려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저 김종대 그분이 당선되신다고 나오신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오히려 김종대 의원이 이제 공천받아서 나왔을 때 나오면 오히려 표를 분산되는 이런 효과를 내기 때문에 사실 고민해볼 상황이고 사실은 김종대 의원은 그 이제 비례대표 때문에 지역구 나와야 돼요. 아니 저는요 다시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일부 들리길래 이해가 안 되는 게 오히려 가장 진보적인 성향의 정의당 후보 국회의원께서 가장 보수 성향의 상당구로 나온다는 것은 결국 우리 민주당 여당의 표를 분산시켜서 누구를 위해서 나오는다는 거죠. 사실은 그건 명분 없는 출마인데 그렇다면 정부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네가 그건 그만둬라 그런 얘기인데 그럼 지역위원장은 뭐 하는 거네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김종대 의원님 잘 들으셨죠? 네, 딱 정리된 겁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다시 한번 한 판에 오셔서 딴 데 가라. 딴 데 가라. 예. 지역의 민감한 사안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세종역 얘기를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요. 네.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민주당에서는 조용하냐? 왜 쉬쉬하고 있느냐? 지역민들 엄청난 질타를 받고 있는 이시종 지사나 한범덕 시장이나 그다음 오재세, 변재일, 도중환 의원들 민주당 정치인들이 너무 소극적이고 수동적이 아니냐. 지금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은 가만히 계시죠 이거죠. 가만히 있는 건 이해찬 의원 이제 가만히 있다고 하는 표현이 뭐 꼭 그냥 언론에 나와서 그냥 쌈을 붙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재 상황에서 매기주시하면서 침착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실 이해찬 당대표가 너무 세요. 강성이고. 그러니까 누구 하나 가서 제대로 가서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정치권에서 이런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니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이제 동의하지만 이해찬 대표님이 당 대표로 이제 정식으로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세종시 국회의원 때의 그 입장하고 정말 정부 여당 당 대표 입장에서는 조금은 보는 시각이 다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달라질 거다. 예, 국가 전체적으로 보는 안목에서 과연 세종역의 신설이 과연 타당하냐, 아니면 공주역, 오송 분기역에 보다 어떤 적분성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서 조금 더 활성화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측면에서는 충분한 논의와 고민을 거칠 거고 충북도 내의 국회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측면에서 아마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고 대응을 하실 거기 때문에 누가 봐도 경제적으로나 효율적으로나 오송 분기역의 설치 목적이나 이런 걸 입장에서 보면 맞지 않거든요. 이제 막 지역위원장 일을 시작을 하셨고 앞으로 이제 할 일이 많으신데요. 앞으로 행보도 좀 궁금합니다.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신지요? 우선은 이제 지역위원장으로서 아무래도 이제 원외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힘이 없습니다. 한계가 좀 있으실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원들이나 이런 분들도 상당히 이제 의기소침했는데 6.13 지방선거론에서 상당구에는 사실은 자유한국당에서 도의원 후보도 못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의원 3분, 시의원이 완전히 다 되시고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님은 몇 분 안 계세요. 이제는 도의원 시의원님들께서 탄탄하게 지역을 안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선 상당 지역위원회를 안정적으로 탄탄하게 잘 꾸려나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정부의 정책 기조나 정책을 우리 당원들이나 제대로 이해를 하는 노력을 또 기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결국은 목표는 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결국은 원내로 진입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나가는 것 아닌가. 관역은 정확하네요. 그렇습니다. 결국 지역위원장의 역할이라는 건 지역위원회를 잘 관리하고 다독여서 결국 원내 진입을 해서 청주의 자존심, 상당의 자존심을 이제는 지역의 흑수 출신인 정정순이 맡든지 아니면 누가 다른 사람이 맡든지 간에 좀 우리 민주당에서 후보가 이렇게
탈환을 했으면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나하나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정정수는 크게 들리는데 다른 사람은 작게 들립니다. 오늘 저 위원장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기승전결이 아니고 기승전정, 정순 이렇게 해서 모든 결론은 위원장님으로. 알겠습니다. 앞으로 뭐 또 부족한 부분들은 모셔서 또 여쭤보는 걸로 하고요. 끝내기 한 판을 오늘 좀 시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자님. 저는 낭중지추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예전에 변호사님도 한번 던지셨는데 날선 송곳은 드러내지 않아도 잘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정치 신인인데 또 재정 전문가입니다. 비록 청주시장 후보, 청주시장 출마는 뭐 실패했지만 이제 국회의원에 이제 도전하시게 되는데 저는 그래서 좀 그 날선 송곳을 그 재정 전문가로서 아주 그 정치적으로 도구로서 잘 쓰여질 수 있기를 기대하는 의미에서 낭중지추를 좀 꺼내 들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후발제인. 중국 병법서에 보면은 선발제인, 먼저 출발해서 제압한다는 말도 있고 후발제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나중에 출발해서도 제압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58년 개띠시거든요, 정 위원장님이. 비교적 다른 나이 좀 늦게 정치권에 진출했지만은 우리 상당구에서 꼭 최후에 승리하시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못다한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정리해 주십시오. 아무래도 오랜 공직에 있다가 정말 순수한 마음, 열정 이런 걸 가지고 또 지역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그동안 경선 과정에서 겪었던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 또 바람 또 이런 것들을 참 귀담아 들었었고요. 또 제가 정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쉽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정말 민심을 얻는다는 것은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진심 어리고 진정을 갖지 않고 하면 성공하기 어렵다는 아주 평범하지만 뼈아픈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러한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말 진심 어린 진정 어린 지역을 생각하고 지역의 시민과 국민을 생각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고 그런 각오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믿어봐 주시고 또 이제는 지역에서 나서 자라고 공부한 이런 흙수저의 신화를 우리 정치권에서도 꽃 피울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한번 정치 지도, 정치 세상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옆에서도 열심히 응원하고 또 앞으로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선수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리얼 토크 한판 이 무대에 등장하게 될지 여러분 기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다 함께 리얼 토크 한판! 빌보드 2번째 정상을 하게 했고 자기들을 아티스트, 자기들을 아이돌이라고 부르고 그렇지만 자기들은 거기에 개의치 않고 자기들만의 길을 묵묵히 열심히 가겠다는 노랫말과 우리 전통적인 한국의 요소들을 가미해서 전 세계에 쿵타리쿵타라고 하는 우리의 전통 리듬을 전 세계 청소년, 전 세계 시민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위원장님의 메시지와 그렇습니다. 좀 부합을 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이제는 뭐 전 세계를 문화적으로 지금 제패하고 있는